제 아이들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예약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자리는 예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 은혜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저에게 더 저렴한 식당이 제게 더 어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다가가 가장 좋은 테이블을 요청했습니다. 주인의 눈이 저를 보자마자 반짝였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함께 일해온 제 동료 민수 씨가 즉시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들은 그들이 저를 모욕했던 그 고급 레스토랑이 사실 제 소유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 마시는 와인 한 잔, 쓰는 돈 한 푼이 제 은행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저는 미영, 69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세의 홀로 세 아이, 지훈, 민재, 그리고 어린 소연이를 남기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사립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아이들이 절대 고생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남의 집을 청소하고 세탁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남의 집 욕실을 닦았습니다. 그들이 가족 휴가를 즐길 때 저는 아이들의 수학여행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지훈과 민재에게 사립대학 학비를 댔습니다. 지훈은 경영학을, 민재는 공학을 전공했죠. 첫 차를 사주고 아파트 계약금을 내줬으며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러줬습니다. 제가 꿈꿨지만 누리지 못했던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지훈은 졸업 후 대형 은행에 취직했고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저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것을 뺏을 사람인 것처럼요. 민재는 형을 따라갔고 늘 약한 성격이라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습니다. 6개월 전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15년 전부터 가사 도우미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의존적인 늙은 여자로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여길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은혜는 지난 화요일 뭔가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달콤하고 거짓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영 어머님, 지훈의 은행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강남의 그 유명한 레스토랑 별빛 테라스에서요. 토요일 저녁 8시에요. 저는 그곳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저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의 옷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은혜, 민재, 그리고 민재의 여자친구 지연이 있었습니다. 5개의 의자가 차 있었고 빈 의자는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의자가 하나 모자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지훈은 와인잔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 익숙한 표정, 짜증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제가 그의 동료나 친구들 앞에 있을 때마다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 엄마가 불편할까봐 다른 데서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은혜가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좀 더 저렴한 곳이 어머님 상황에 더 적합할 거예요. 그 말은 뺨을 맞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 그렇듯 겁쟁이였죠. 지연은 불편해 보였지만 은혜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점점 더 크게, 깊게.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혼란과 공포가 섞인 눈으로 저를 봤고, 은혜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리셉션으로 걸어가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홀 중앙에 메인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민수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미영 사장님. 늘 앉으시는 테이블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민재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가사도우미 미영이 그들의 거짓과 거칠애로 가득한 세상을 무너뜨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15년 전 그들이 제가 준 돈으로 화려한 삶을 꾸릴 때 저는 제 저축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업,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저를 모욕한 이 별빛 테라스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먼저 제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지훈, 제 맏아들, 돈이 없어 사립병원에 갈 수 없던 어린 시절 제가 밤새 안고 달랬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비싼 양복을 입고 동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기 부끄러워하는 남자가 되었죠. 은혜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늘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했습니다. 지훈과 결혼하며 성공한 남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이 가진 모든 것, 아파트 계약금, 첫 차, 유럽 신혼여행, 은 가사도우미였던 그의 엄마가 준 것이었습니다. 민재, 제 막내, 어릴 때 제가 늦게 들어오면 울던 감성적인 아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형의 말에 의존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35세 남자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착한 여자지만 은혜에게 맞설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벽한 할머니가 될 거라 생각했죠. 손주를 무료로 돌보고 일요일마다 밥을 차려주고 필요할 때마다 대기하는 할머니요. 하지만 제가 은퇴하고 돈을 벌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저는 짐이 되었고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지훈이 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은혜랑 얘기해봤는데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제적인 노인 요양원 같은 곳을 찾아줄게. 40년의 희생 끝에 제가 준 모든 것을 받고도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민재도 동의했죠. 엄마, 그게 엄마한테 최선이야.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활동도 하고 큰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나아. 그들이 말하는 너무 큰 아파트는 제가 그들을 키운 곳, 밤새 깨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던 곳, 16시간 일하고 조용히 눈물 흘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려 한다면 이제 진짜 미영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당연시했던 순종적인 가사도우미가 아닌 비밀리에 제국을 구축한 여성을요. 지훈이 민수 씨가 저를 메인 테이블로 안내할 때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눈은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오만한 미소를 잃고 혼란과 두려움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테이블, 보통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손짓하자 3명의 서버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와인 메뉴를 가져오겠습니다. 미영 사장님. 그가 진정한 주인에게 보이는 존경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샤토마고 2010년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앉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완전한 공황 상태였죠. 지훈이 비틀거리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왜 저 사람들이 엄마를 이렇게 아는 거지? 마치 엄마가 이곳 주인인 것처럼. 저는 차분한 미소로 그의 말을 채웠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지훈. 15년 전부터 이 레스토랑의 대주주야. 너희가 승진, 기념일, 성공을 축하하러 여기 올 때마다 내 레스토랑에서 돈을 썼어. 마신 와인, 먹은 고급 요리, 전부 내 계좌로 들어갔지. 지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집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어. 그게 너의 첫 번째 실수야, 아들. 내가 집 청소를 했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고 내가 멍청하다고 믿은 거야. 은혜가 충격에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미영 어머님, 어떻게 이런 레스토랑을 살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겁에 질린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간단해, 은혜. 너희가 내가 준 돈을 낭비할 때 나는 남은 돈을 한 푼 한 푼 아껴 투자했어. 너희가 당연하다고 여긴 호화로운 삶을 살며 내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부동산과 사업에 투자했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뭔가 필요할 때와 제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길 때의 태도를요. 3개월 전 제가 일하던 사무실 청소 일이 회사의 파산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고 싶었죠. 저를 도우려 할지, 제 안부를 걱정할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약자로 보고 저를 내치려 했습니다. 지훈, 지난주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요양원을 제안했지. 같은 나이 때 사람들과 지내는 게 나에게 좋을 거라고. 사실은 너희 삶에서 나를 치우고 싶었던 거야.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여겼으니까. 민재가 마침내 테이블로 다가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제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도록 힘들게 일했지. 내 꿈을 포기하고 너희 꿈을 좇게 했어. 하지만 내 삶을 결정할 때는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서 판단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 씨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영 사장님, 입구에 기자들이 와 있어요. 누군가 사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알린 것 같습니다. 완벽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이제 서울 전체가 가사 도우미 미영이 누군지 알 때가 됐어요. 기자들이 레스토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마이크, 카메라가 우리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지훈은 냅킨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평판이 망가질 거라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늘 그렇듯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미영 사장님,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레스토랑과 서울의 다른 고급 업소를 소유하고 계신 게 사실인가요? 저는 수십 년간 참아온 모욕을 내려놓으며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이 레스토랑의 대주주입니다. 제 아이들이 전혀 몰랐던 다른 사업에도 투자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당신을 내쫓으려 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제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정확해요. 40년 동안 희생하며 키운 제 아이들이 제 레스토랑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카메라는 즉시 지훈과 은혜를 향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를 레스토랑에서 쫓아내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지훈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공포로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오해였어요. 오해가 아니었어. 제가 단호히 끊었습니다. 계산된 모욕이었지. 저에게 더 저렴한 곳, 제 상황에 맞는 곳, 심지어 맥도날드를 제안했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저를 최대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기자들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 당신이 시어머니가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으라고 제안했나요? 은혜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우리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수년간 보아온 그녀의 감정 조작이 카메라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다려요. 더 있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 아이들이 제 아파트에 와서 요양원으로 가라고 제안했어요. 가사 도우미로 은퇴한 제가 너무 큰 아파트에 혼자 사는 건 낭비라고요. 카메라는 민재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완벽히 포착했습니다. 엄마, 제발 TV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우리를 괴물로 볼 거야. 너희가 괴물이야.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40년의 희생으로 만든 괴물들.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사랑했음을 깨달았어. 한 베테랑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영 사장님, 이 폭로를 얼마나 오래 계획하셨나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수년간 제 재산을 비밀로 했던 건 아이들을 돈이 가져오는 질투와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삶을 꾸리길 바랐죠. 하지만 3개월 전 일을 잃고도 아무 말 안 했을 때 그들이 저를 취약하다고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어요. 저를 도우려 하지 않고 내치려 했죠. 그때 저는 내가 낯선 사람 둘을 키웠음을 알았어요. 지훈이 다가와 위기 수습을 시도했지만 민수 씨가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그는 이 대립이 수년간 쌓여왔음을 알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영 사장님, 이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구할 가족관계는 없어요. 그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미 결정을 내렸죠. 이제 저도 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오늘부터 지훈과 민재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은혜도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정적이 흐르며 두 성인 남자가 자신들이 잃은 게 엄마뿐 아니라 수십 년간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비밀 재정 지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대립 영상이 SNS에 퍼졌고 가사 도우미가 백만장자였음을 밝힌 후 자식들에게 복수하다 같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대중은 지훈과 은혜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저는 어머니의 희생과 정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은행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학대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을 두는 건 은행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은혜는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그녀가 즐기던 테니스 클럽 회원권은 취소되었고 자선 갈라 초대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과거 제가 가사 도우미로 청소했던 그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었습니다. 30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민재는 절박하게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가족이야 하지만 진짜 가족은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버리지 않아요. 제 변호사 태연 씨가 화요일 아침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미영 사장님, 요청하신 서류를 검토했어요. 지훈과 민재가 여러 투자와 부동산의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아파트, 차, 심지어 저축계좌까지 사장님의 자동 이체로 유지되고 있죠. 완벽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을 즉시 취소해 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날 오후 은혜가 호텔 로비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공개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미영 어머님, 제발요. 지훈이 일을 잃을 거예요. 아파트를 뺏기면 살 곳이 없어요. 흥미롭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 내가 일을 잃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도우려 하지 않고 내치려 했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욕했어. 이제 내가 자원이 있다는 걸 알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지훈이 나타나 패배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우리는 네 핏줄이야. 이렇게 우리 삶을 망칠 순 없어. 저는 호텔 로비에 울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삶을 망치다. 흥미로운 표현이네.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너희가 당연시했던 지원을 철회하는 거야. 가사 도우미 미영이 너희 테이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좋아. 이제 투자자 미영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봐.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민수 씨와 다음 단계를 조율했습니다. 언론은 독점 인터뷰를 원했고 TV 프로듀서들은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복수 이상을 원했습니다. 감정적 기생충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새 삶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69세의 여성이 다시 시작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훈과 은혜는 SNS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종적인 어머니로 묘사했지만 대중은 그들의 레스토랑 모욕 영상을 기억했고 그들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이 제 아파트에 올 때마다 제 일이나 삶을 비웃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중요한 말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 녹음이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태연 씨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69세에 필연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첫 영상 악어의 눈물 뒤의 진실은 목요일 밤 업로드 후 금요일 아침 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에는 지훈이 저를 경제적 부담이라고 부르는 녹음, 은혜가 친구들 앞에서 제 옷을 비웃는 소리, 민재가 저를 멀리 보내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말하는 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레스토랑 사건 3주 전, 지훈이 제 재정을 점검하며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려 했던 녹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치매에 걸릴까봐 가족이 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영정이가 전 세계 트렌드가 되었고 제 이야기는 가족의 배신과 희생에 대한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 KBS, 넷플릭스가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의 존엄과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은행에서 완전히 해고되었고 은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갤러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재는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의 거짓이 녹음으로 드러나며 조롱받았습니다. 지연은 스캔들로 교사직을 잃을 뻔했고 결국 민재와 헤어졌습니다. 금요일 밤 그들 셋이 절박하게 전화해 왔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들은 녹음을 철회하고 화해를 위한 공동 영상을 찍자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별빛 테라스로 초대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세상에서 공존할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개 사과 영상을 찍어 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것. 둘째, 지난 20년간 제가 투자한 돈, 아파트, 차, 결혼식, 학비, 휴가비 등 총 28억 원을 이자와 함께 갚을 것. 셋째,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으로 청소, 유지보수, 주방 일을 할 것. 넷째, 제가 그들을 키울 때 살던 소박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다섯째, 가족 상담을 통해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이해할 것. 여섯째, 요양원에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며 버려진 노인들의 삶을 이해할 것. 일곱째, 제 사후 재산 상속 권리를 포기할 것. 여덟째, 조건을 어기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하면 나머지 녹음을 공개할 것. 아홉째, 즉시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할 것. 열째, 제 사업체에서 6일 근무하며 엄격히 평가받을 것. 그들은 반발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들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제 사무실 청소팀에서 일했고 은혜는 별빛 테라스 주방에서 설거지와 채소 손질을 했습니다. 민재는 부동산 유지보수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지만 더 큰 고통은 사회적 굴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은혜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었고 지훈의 옛 동료들은 그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에 있는 맨션으로 이사했습니다. 10개의 방, 넓은 정원, 수영장이 있는 집은 제가 꿈꿨던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가사 도우미 은주 씨를 고용했지만 제 아이들과 달리 그녀를 존중하며 정당한 임금과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KBS, CNN, 넷플릭스에서 인터뷰를 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 재단을 설립해 학대받는 노인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2달 후 아이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은혜는 주방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유지보수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에서 그들은 버려진 노인들의 삶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8개월 후 저는 그들을 새 집으로 초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변했고 저는 그들에게 일을 그만둘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별빛 테라스 주방에서 진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74세입니다. 지우는 제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며 존경받는 관리자가 되었고 은혜는 별빛 테라스의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사회복지사 은지와 결혼의 노인 주거를 위한 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합니다. 제 재단은 12개국에서 10,000명 이상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3권의 책을 썼고 첫 책 보이지 않는 가사 도우미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제 가족이 되었고
제 손주들은 제 집을 웃음으로 채웁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삽니다. 매달 아이들과 진솔한 식사를 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용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혹한 결정을 내린 걸 후회하냐는 질문에 제 대답은 여전히 아니요, 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고통스러운 교훈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되 상호 존중 없이는 조작일 뿐이라고요. 저는 이제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 완전한 한 사람, 미영입니다.